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지난주 오렌지 카운티 55번 프리웨이 총격 사건으로 6살 난 남자아이가 사망한 가운데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의자에게는 15만 달러의 현상금도 책정됐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은 6살 난 남자아이 에이든 레오스 군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건 당시 공개된 것은 용의자가 탑승한 차량이 흰색 세단이라는 단서뿐 아직까지 가해자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웨이 전체를 통제하고 10여 명의 수사관들이 증거 수집에 나서봤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건 당시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들의 제보밖에 없습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오전 8시쯤 55번 프리웨이 챗맨 애비뉴 선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인근 교통량과 출근 시간대를 감안하면 목격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사건 현장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21일 오전 7시 15분부터 8시 15분 사이 사건 현장 인근을 지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가해자 검거, 그리고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오렌지 카운티 3지구 돈 와그너 슈퍼바이저는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15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초 5만 달러였던 현상금이 오른 것은 지역사회에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희생자 가족을 위한 위로금도 고펀드미 사이트를 통해 모금되고 있습니다. 6살 아동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며 오늘까지 1만 9천여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수사가 미궁에 빠져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번 6살 아동의 총격 사망 외에도 남가주 프리웨이 선상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는 물론 단서 확보도 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리버사이드와 코로나에 걸친 91번 프리웨이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총격은 어제 오전 7시 30분 91번 프리웨이 타일러 스트리트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91번 프리웨이를 달리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총격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고 밝혔으며 첫 번째 차량 뒤에서 달려오던 두 번째 차량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0.5마일 거리에 떨어진 또 다른 차량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총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코로나 인근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7분여 만에 4건의 총격이 발생한 것인데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지난 금요일 55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6살 남아의 총격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량들을 조사한 결과 총격도 실탄이 아닌 비비탄 또는 공기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총을 입수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남가주 지역 프리웨이에서 경찰의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과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추격하는 과정에서 헬기까지 동원했는데 끝내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어젯밤 9시경 글렌데일에서 번호판이 없는 한 대의 SUV 차량이 불법 유턴 혐의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차량이 정차를 거부하고 달아나기 시작했고 2번 프리웨이를 시작으로 5번, 101번, 405번, 118번, 210번 프리웨이에 걸쳐 1시간가량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주 차량은 최고 125마일까지 속도를 내면서 달아났고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15분경 도주 차량은 405와 105번이 만나는 하우스턴 지역에서 프리웨이를 빠져나가 사라졌습니다.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은 LA에서도 가장 연결 구간이 복잡한 곳이라 헬기가 공중에서 계속 불빛을 비추고 있었음에도 경찰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플로이드의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미 전역에서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미네아폴리스에서는 행사 도중 수발의 총성이 울리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이드의 가족을 초청해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플로이드의 가족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플로이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데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There have been other bills that have been passed in the last 3 months protecting different groups of people. This group of people needs to be protected too. And this started a long time ago. There are some things that started a lot sooner that got protected a lot faster. 현재 경찰 개혁안인 조지 플로이드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백악관은 상원이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마감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하루 미국 곳곳에서는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도 학생들을 비롯한 인권운동가 수십 명이 모여 플로이드를 추모했습니다. We survived. We endure. We persist. So George Floyd, we do this all in the names of George Floyd. And we're going to keep going. We're going to take care of each other. 미네소타의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집회입니다. AP통신의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녹화를 하는 도중 수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현장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은 자리를 떠났고 집회는 중단됐습니다. It sounds like gunshots. I'll let you know what this is. These seem to be gunshots.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 한 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 중상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주에서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경찰 책임 법안이 시행됩니다. 법안은 경찰의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현행 뉴욕주 법을 수정한 것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청장이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금지할 강력한 개혁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뉴욕주법은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이미 기소된 경찰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은 데 반해 새롭게 개정된 법안은 사전에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차단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법안에는 경찰이 무력, 특히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프로토콜을 개선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또한 시민들을 대할 때 허용되는 것보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경찰에 대해서 새로운 형사처벌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경찰은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만 무력을 사용해야 하며 극한의 무력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함으로써 경찰의 손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임스 검찰청장은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를 죽인다고 해서 경찰관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다며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2% 미만이 기소되고 그중 4분의 1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은 경찰이 단순히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망에 이를 만큼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검찰은 경찰의 행동이 무력이 필요할 만큼 위험하고 부당한 상황이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도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모더나는 그동안 12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 3,732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백신을 접종한 시험 대상 중에서는 단 한 명도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가짜 약인 플라시보 접종군에서는 4건의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모더나는 다음 달 초 식품의약국 FDA를 비롯해 각국의 의약품 감독기관에 12살에서 17살 사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18살 이상에만 긴급 사용이 허가돼 있습니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는 성명을 통해 모더나 백신이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고무됐으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까지 백신 투여 연령이 낮아질 경우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LA 한인회장 선거 파행 논란이 제기된 이후 그동안 예비후보와 한인회 간의 법적 소송전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와 관련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리어 법원이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인법에 따라 한인회에게 은행과 회계장부 재정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페리어 법원 미첼 베트로프 판사는 지난 19일 판결문에서 LA 한인회 측에 회계장부와 은행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인회의 부적절한 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청원인의 청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기간은 열흘 이내로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명령에 앞선 추가 설명에서 한인회가 투명 재정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인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 선거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한 한인회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한인회가 회계 내역을 공개할 경우 비영리 법인의 신뢰와 기밀 유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인회가 내역 공개 시 신뢰와 기밀 유지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한인회가 일방적으로 선거를 연기하는 등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카톡 대화방, 회의록, 선거 등록 명부를 모두 공개하라고 한 청원인의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오로지 한인회의 부적절한 운영 여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목적의 청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한인회를 둘러싼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당장 LA 한인회 계좌를 갖고 있는 2개의 한인은행 중 한 곳은 법원 명령에 따라 은행 거래 내역을 공개했고 다른 한 은행도 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원고 측 주장대로 한인회가 전현직 임원과 이사진,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수당을 투명하지 않게 지급했는지, 선거와 관련한 각종 비용 처리 부실과 한인회로 들어오는 여러 기금들을 유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인 정찬용 변호사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회장 무투표 당선 당시 한인회장 후보 등록비 5만 달러가 입금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고 많게는 최대 20만 달러에 달하는 부당지출 내역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오늘이 월급날이 아닌데 오늘 막 여러 장의 체크를 받아가고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부적절하게 돈이 나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또는 우리가 루머로 들었던 누가 뭐 얼마를 받았다 그러더라 이런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체크 카피를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사실로 확인되는 게 꽤 많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한인회에서 큰 지출 비용이 발생하면 이사회에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회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작년에 이사하셨던 분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받는 거 아세요?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멤버로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사의 보드 멤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사실은 모르실 거예요. 핵심 멤버 몇 분만 알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한편 LA 한인회 측은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아직까지 성명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정찬용 변호사는 한인회가 법원 명령에 따라 투명한 재정 공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정 모독으로 처벌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법원 명령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내부 회계장부 등 재정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